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쪼글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6시 20분 정도 됐고요. 지금 빨래방에 나와서 빨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 그러던데,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10시 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비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를 하고, 배달을 바로 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어떻게 말하면은 충격과 공포 그런 제목을 뽑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배달을 함에 있어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 자동차로 배달하는 사람, 자전거로 배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토바이 자동차야 보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또 보험이 없으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던 무보험차 상해를 써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이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손해사정사 분들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쪽으로 하시는 분들, 뭐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친구라든가 해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봤어요. 자문을 받아봤는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자전거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일반 자전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 파스 그러니까 굴려가지고 페달을 굴려가지고 전동의 힘을 받는 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이 있죠. 그냥 오토바이처럼 땡기면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놓고 본다면 되는데 이 전기 자전거랑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보험차 상해를 못 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충격이죠. 그죠? 당연히 저도 무보험차 상해를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접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파스, 그러니까 페달을 움직여 갖고 전동에 도움을 받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나면은 도로교통법상은 차대 차긴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보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보험회사에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보험차 상해를 못 쓰는 거냐 자전거는? 그랬더니 파스는 보험사에서 적용을 안 해주고요. 이 스로틀 자전거는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웃기죠. 똑같은 이제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인데 파스는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을 안 해주고 스로틀은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해주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분들이나 법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보험차 상해를 들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자전거랑 사고 나면 못 쓰니까 요즘에 자전거 배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문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상배상 책임보험 상대방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상대방이 자동차가 있으면은 특약으로 거의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동차에 있는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끌어다 쓰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없다. 진짜 뭐 두 쪽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면은 우리가 힘들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스로틀 같은 경우에 땡기면 가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 뭐 배민도 그렇고 땡기면 가는 자전거 스로틀은 자동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시간제 보험이 가입되긴 하죠. 하는데 만약에 가입을 안 하고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스로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를 할 수 있대요. 있는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대인 완까지의 기준으로 접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많이 다칠 수도 있는데 스로틀 자전거의 무보험차 상해는 받아는 주는데 대인 완까지의 기준으로밖에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어쨌든 간에 자전거하고 사고가 나면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요점을 제가 뽑아보니까 이래요. 시속 25km 미만, 그리고 중량이 30kg 미만, 그 다음에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저었을 때 윙 하면서 가잖아요. 파스는. 이랬을 때는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이 안 된다. 보험사에서 접수를 안 해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로틀도 배민이나 쿠팡에 시간제 보험을 들고 타면 다행인데, 스로틀도 그거 돈 안 내려고 파스로 등록하고 스로틀로 운행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랬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은 무보험차 상해를 쓸 수 있는데 대인 완까지만 보상이 되니까 역시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의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내 치료비를 보상받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뭐 진단서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뭐 경찰서의 교통사실 확인서 이런 거라든가 떼가지고 치료비 항목들 영수증 이런 거 떼가지고 요즘에는 전자로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예. 전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그런 정보들을 입력하고 이런 손해를 봤다 해갖고 민사소송을 진행해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보험차 상해 적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뭐 아싸 이럴 수도 있는데, 예, 민사소송도 걸리면은 상당히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승소가 나면 뭐 전자로 안 하고 변호사를 써서 했다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토해내야 돼요. 예, 자전거 타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시간제 보험은 좀 다 같이 시간제 보험이라도 다 같이 들고 타는 게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배달 일 하면서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팩트 영상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